안녕하세요. XRP 커뮤니티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6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8일 XRP 반등 영상을 처음 올렸습니다. 그때 XRP 반등의 추세가 보여서 인강을 틀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XRP 상승하고 있죠. 그동안 11월 이후에 이트, XRP ETF가 되고 난 이후 계속 가격이 떨어지다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법안이 마지막 법안이죠. 클래리티 법안이 1월 15일 날 상원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투표까지 진행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기대감에 현재 XRP가 가격이 급등하고 있죠. 네. 그래서 2, 3주간 15일까지는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XRP를 8년 차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기 홀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톡방에 이런 것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XRP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죠? 예, 짧게 올라가고 길게 떨어집니다. 예, 잘 보셔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번 상승에 1차로 1월 달에 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실제로 법이 통과된 이후에 암호화폐들이 어떻게 가격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법안도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 예상해 볼 건데요. 핏 21 법안이 2024년 5월 24일 날 하원에 통과되고 나서 상원에 통과된지 알 수가 없죠. 5월 24일 기준으로 3주 전부터 법안의 기대에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과연 이게 이것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ETF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유입돼서 장기적으로 보면 횡보기 때문에 장기는 알 수 없고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법안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가 저희가 관찰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요. 지니어스 법안이 6월 17일 날 상원에서 통과되고 하원에서 7월 17일 날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가격을 보시면 이렇게 상승한 걸 알 수 있죠. 그 뒤로는 어떻게 되죠? 횡보 및 하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하고 관련해서 여기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이 하원에서 작년에 통과됐는데 상원은 사실 9월에 논의되다가 유보되고 연기됐죠. 자, 그리고 2026년에 상원에서 1월 15일 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의라는 거죠, 심의. 여기에 과연 투표까지 갈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 호재로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유리하고 스테이블 코인 많이 발행되면 당연히 비트코인도 가격 상승하겠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RP도 실제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된 시점에 영향을 줬냐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은 사실 5월 달에 법안이 영향을 줬지만 XRP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ETF가 통과한 이유니까 사실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시점에 기대감 올라갔던 거지만 XRP는 영향이 없었답니다.
자, 지니어스 법안도 볼게요. 상원에서 6월 17일 날, 하원에서 7월 17일 날 통과했는데 그 시점을 보시면 기대감에 상승을 했죠. 자,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거예요. ILUSD가 사실은 2024년 12월에 리플사에서 발행을 해서 뉴욕 은행에서 인가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니까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자, 클래리티 법안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2월 28일 날 강의할 때 반등 얘기를 했고 쭉 상승한다고 지금 유튜브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11월 12일쯤에 저희가 ETF가 출시됐는데도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가 법안 앞두고 올라갔을지 아니면 새해 앞두고 올라갔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는 리플이 훨씬 많이 올라갔죠.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용 스테이블 코인이 명확한 법적 기준이 결정되면 클래리티 법안으로 호재가 리플한테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ETF 되고 있죠. 유입도 많이 되고 있죠.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긴 기간을 볼게요. 클래리티 법안이 작년 7월에 하원에서 통과된 이후에 올해 지금 상원까지 보시면 자, 6개월 정도 오랫동안 어떻게 되고 있죠? 네,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죠? 정확한 법을 할 때는 상하원 다 필요하다 이거죠. 네, 피법안 할 때는 상원, 하원 통과됐을 때 하나만 통과된 걸로 가지고 끝났는데 여기선 상원, 하원이 명확하게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ETF 영향도 있지만 사실 그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계속 떨어졌어요.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나서 ETF 나오고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호재가 몰리고 있죠. 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드리움도 핏21 법안 보시면 알겠지만 영향이 크게 있다 보기 힘듭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네. 사실 이게 ETF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이드리움도 영향이 없습니다. 자, 지니어스 법안 볼게요. 이때 이드리움 가격에 대한 변화를 보시면 상승이 있죠. 이미 ETF가 됐었고 상하나원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발행을 이드리움하고 관련 없지만 실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드리움 체인을 많이 써요. 그럼 영향이 있으니까 가격에 영향을 주죠. 소각도 되고 수수료도 많이 되면 소각이 됩니다. 근데 이드리움이 문제가 있어요. 스테이킹을 하기 때문에 ETF가 문제가 있어요. 코인은 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데 ETF 스테이킹 허용이 안 됐습니다. 블랙록이 신청을 했는데 SEC에서 아직 허용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코인은 스테이크하면 이자를 받는데 ETF로는 이드리움은 이자를 못 받아요. 이자 받는 게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은행 때문이죠. 월가의 은행 권력들이 허용을 하지 않고 있죠.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클레이티 법안에 해결될 건지 그게 관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클레이티 법안이 보시면 영향이 있지만 별로 올라가지 않고 있죠. 상승은 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리플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들은 자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원이 통과된 시점하고 상원이 논의한 시점 두 시점을 볼게요.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20년 자 보시면 음, 올라갔다 내려온다. 이때는 사실 ETF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ETF 관련해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또 이 기간에 7월에 비트코인 올라가서 같이 올라갔는지 상승폭이 그동안 안 올라갔던 게 많이 올라갔어요, 이드럼이.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떨어졌어요. 법 통과 이유는 올라갔다 떨어져서 결국 여기 다시 옵니다. 이게 결국은 ETF의 스테이킹 문제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행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이드럼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업비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주간 차트로 봐야 전체가 보이겠죠. 이드름이 굉장히 이번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떤 걸 보실 수 있죠,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행보하죠.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때. 자, AB 때 보세요. 이드름, 이거 손절해야 되냐. 제가 좋은 코인이다, 손절하지 말자. 올라갔어요. 그럼 고맙다 해놓고 또 떨어지면 또 올라갑니다. 형, 어떻게 해야 돼? 갖고 있어. 올라가. 차라리 매집해. 매집한 친구들은 기뻐하고 있어요. 또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또 전화 옵니다.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ETF 문제예요, 결국. 스테이킹이 해결 안 되면 ETF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계속 떨어졌던 거죠. 횡보장이라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XRP가 이 법적 지위가 클레이드 법안이 확정이 되면 결국은 결제용 스테이크호기는 RLUSD가 현재 미국에서 미국 국내에는 RLUSD로 패드나우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근데 XRP는 직접 쓰고 있지 않죠. 국제 송금까지 돼야 돼요. XRP를 같이 쓰려면. 그게 되면 이제 기관들 들어오고 많은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XRP가 떡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 관련된 걸 봐야 되고, 그러면 진짜 올해 27불, 33불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 리플이 27불, 33불까지 가려면 어떤 과정이 갈지, 아니면 8불에 10불에 멈출 거면 어디까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볼 수 있는데요. 클래리티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으로 명확해지면 제도화되고 법적으로 구체적인 게 다 성립되면 굉장한 호재가 될 거겠죠. 그럼 8불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블랙론 신청한다. ETF를 아직 신청 안 했죠? 자, 월가의 항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 신청하면 어떻게 되죠? 예, 엄청나게 또 ETF 신청이 들어오니까 유입 들어오겠죠, 기관들이. 15불, 20불 봅니다. 리플에서 IPO까지 했다, 올해. 기업 공개 주식 상장했다. 나스닥에. 그러면, 자, 25불, 27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긍정적 시나리오 3개죠. 자, 여기 8불. 자, 여기 15불까지. 여기는 25불, 27불. 자, 여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하나, 둘, 셋. 자, 이런 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자, 그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401k도 대체 투자할 수 있는 게 열어놨죠, 법적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죠? 아직 암호화폐 보안도 확정이 안 되는데 연기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와요. 그리고 호재는 다 쓰면 다음에 올릴 소재가 없죠. 예, 아마 2028년 이후로 401k가 점진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아부다비 국부통부, 두바이, 뭐
싱가포르 테마색 이런 국부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축적하는 때 엄청난 상승을 하겠죠. 아마 다음 사이클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이번 사이클의 주인공은 XRP입니다. 법적으로 제재가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기업 IPO도 하면 정말 XRP는 우리가 평생의 행운을 다 쓴 그런 기운을 가지고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분할 매도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사실 호재가 다 될지 안 될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올라간 시점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역량이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매도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2026년 불장 비트코인, XRP, ETH, 이더리움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마음이 콩닥콩닥합니다. 심리 싸움이 가장 큽니다. 코인은 심리예요. 오랫동안 가격이 떨어지다가 지금 본전되면 팔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팔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네, 10%씩만 파세요. 또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꾹 참고 또 10% 팔고 그렇게 참다 보면 높은 가격에도 팔 수 있습니다. 빨리 팔면 되게 억울하죠. 그동안 기다린 기간이. 반대로 제가 주간 차트 말씀드렸듯이 한 4주 동안 불장이다 계속. 그럼 파셔야죠. 어느 정도는. 안 팔고 버티다가 5주째 급락하면 그것 때문에 못 팔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저희 그 방송은 그 XRP 그 유저들의 오랜 기간 힘들게 버텨온 거를 우리가 가격이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 버틸 수 있게 서로 알아가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좋은 영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